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5월의 마지막 경마일이죠. 5월 29일 일요일경마, 가족분들이 영원한 파트너를 거판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월말 경마고요. 그리고 5월의 마지막 경마일입니다. 제가 토요경마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주부터는 아마 분위기가 바뀌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월요일날 복귀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근데 그 기미는 이제 5월 3주차부터 사실 편성에 대한 변화는 왔어요. 사실 5월 2주차,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5월 3주차 토경마까지 편성이 솔직히 편성이라고 할 것 같은 편성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급 이하 경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똥말들 경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진마들 모아놓고 거기에 그나마 조금 나은 놈 한 3, 4명 붙여놓고 여기서 선택을 해라. 이런 경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경주들 그래놓고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머지 똥말들 중에서 뭐 6살, 뭐 5살 후반 이런 마필 또 입상을 해. 그러면서 배당이 또 나와. 뭐 이런 경주들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아마 5월 말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질 것이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2세마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2세마들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바깥에 있었던 2세마들이 마방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마방에 있었던 6세마, 7세마, 똥말들 다 나가거든요. 다 나가요. 마방이라는 게요. 내가 100마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100마리를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 마방마다 마사회에서 딱 던져놓은 마필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는 30두만 관리해. 너는 40두만 관리해.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해줘요. 근데 이제 매년 끝나고 나서 성적이 좋으면 그래 넌 금년에 한 3마리 더 관리해.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방에서 마사를 갖고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말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은 아니 요즘에 가뜩이나 서울의 마필들 부족한데 마사들 늘려주면 축전 수가 14마리 15마리 꼭 채워줄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되냐면은 마주들이 말을 안 사요. 그렇잖아요. 살 필요가 없잖아요. 말 사놓고 7살 8살까지 똑같이 계속 붙이면 되잖아.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경주 질이 떨어지거든요. 요것 때문에 이제 마사회에서 선택한 게 뭐냐면은 마사를 정해주는 거.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1년 경마를 보면 3, 4, 5월달이 제일 재미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 2월 같은 경우는 겨울 시즌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랑프리하고 막 엮이면서 그때 마표들이 싹 몰려나와. 그러고 이제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출전 두수도 적어. 경주 두수가 빡빡하게 흐른단 말이에요. 1, 2월까지 재밌어. 근데 3월달부터 왜 재미없냐? 3월이 딱 들어서면서 3주차, 4주차 넘어가면서부터는요 2세마들이 없어. 그러면 기존의 마필들의 써먹은 마들 있잖아요. 그 마들을 계속 써먹어. 요게 이제 5월달까지 오는 거야. 그러면 대체적으로 1년 경마를 보면은 3월, 4월, 5월 경마들이 제일 마방에서 부진마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때 또 저배당들이 많아. 그래서 예전에 본격마였던 게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본격마였던 게 뭐냐면 그래서 본격마가 재미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뭐 매년 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제일 헤맬 때가 보면 4월, 5월이야. 매년 그렇더라고요.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4월, 5월 경마가. 근데 금년에도 역시 4월. 근데 금년에는 또 그나마 갔어. 꾸역꾸역 또 갔어. 3월달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4월달에도 첫 주까지 나쁘지 않다가 3주차 정확하게 4월 2주차 일요일부터 좀 헤맸죠. 그러다 5월 들어서 완전히 헤맸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일요일을 기점으로 뭔가 반등의 기회는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기대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번 주부터는 2세마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경마를 끝나고 나서 각 마방의 그 리스트를 쭉 뽑아봤더니 똥마들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2세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번 주는 2세마 경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해당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육군 경주들은 2세마드로 많이 채워질 겁니다. 2세마 경주들로. 그러면 이제 3세마들은 5군, 4군, 3군. 레이스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제. 능력 대비로 딱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재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경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월말 경마라 중요하죠.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6월 경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꼭 이겨드렸으면 하는 간절함이 여기 있기 때문에 5월의 마지막 경마일인 29일 일요 경마. 5월 경마가 좋지 못했습니다. 쪽팔렸어요. 오늘 툴툴 풀어볼 수 있는 좋은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 너 예상 잘했어!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게끔 5월의 마지막 경마에 지금부터 집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1000m) 단거리 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7대의 마패들이 출주합니다. 자, 49조에서 1번마 파이널 보스하고 3번마 마이티 만보가 출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닉스, 법인 마주인 피닉스에서 4번마 파이어볼하고 6번마 금봉황이 동반 출주하는 경주예요. 출전 두수는 달랑 7두입니다. 요 레이스를 빼고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출전 두수가 다 12마리, 11마리 다 이렇죠. 7번마 매니브레이싱. 능력검사를 1분 02초대로 끊었어요. 단순히 이제 1분 02초대의 기록 자체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하는 게 아니라 내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준비는 어느 정도일까? 일단 기본적으로 마필이 잘생겼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도 잘생긴 사람이 좋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이쁜 애들이 공부도 잘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말도 잘생긴 말이 잘 뛰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사람에 빗대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뭐 그냥 그렇다 치지만 말은 진짜 잘생겨서 잘 뛸 수밖에 없어요. 체형이 안 이쁘면 못 뛰어요. 왜냐면 뛰는 동물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7번마 매니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잘생겼어요. 잘 뛰게 생겼어. 이게 500kg가 조금 넘는 마체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좀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500kg가 아니라 가벼운 500kg예요. 경주마라손은 상당히 좀 괜찮다. 요게 신고단가가 지금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 샀어요. 말은 잘 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렇다면 꼬리 쪽인데 49조 두 마필이 눈에 들어오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1번마 파이널 보스와 3번마 마이티 만보가 같이 조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좋죠. 같이 비교하기가. 이번 경기에서 뭘 제대로 이긴다, 이건 모르겠어요. 데뷔전이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번마 마이티 만보가 1번마 파이널 보스보다 센 말이에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얼만큼 더 높게 더 올라가느냐는 3번마가 1번마보다 더 높게 올라갑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능력검사 때 기록은 1번마가 더 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마필 생김새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이런 발랄성인 측면에서는 3번마 마이티 만보가 앞으로 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3번마 같은 경우는 중장거리 체형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능검사도 그게 문제였는데 초반이 좀 문제인데 출전 수가 많지 않잖아요. 해서 저는 일단 7번 3번이에요. 요거는 웬만하면 7번 3번 요렇게 보는 게 일단은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4번만 파이어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단거리 체형이거든요. 딱 단거리 체형이야. 근데 중요한 건 7번마가 선행마예요. 완전 선행마 이거는. 그래서 7번 4번 같은 경우는 따당인데 4번마 파이어볼 단거리 체형이라는 거 무슨 뭐냐면은 D가 없단 얘기예요. D가 없어. 후지 쪽이 굉장히 약한 말이에요. 그래서 따당으로 그대로 쭉 뻗는다? 이런 그림이 조금 그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 이상이 없다면 732!
굉장히 안정적인 마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안정적인 마번이 아니라 선우선 마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네요. 이경주 들어갑니다. 요게 원래는 7번마 해피 굿데이를 놓고 하는 게 맞아요. 요걸 놓고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복귀도 세게 나오고 조교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근데요, 이번 경주 관리마가 하나 톡 하고 튀어나왔어요. 제가 최근 한 석 달 정도를 쭉 지켜봤던 마필인데, 그러니까 지켜보면서 그런 게 있잖아. 아, 이 마필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조건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필을 관리하다 보면. 거기에 딱 떨어진 경주가 요번 경주인데 여기에 나왔어요. 여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반부 경주, 거의 뭐 첫 경주라고 볼 수 있지만 1경주가 신마 경주니까. 근데 때리려고요. 왜냐면 꼬리 쪽에서 7번이 있잖아요. 거의 단통으로 밀면 되는 경주거든요. 그래서 단통이면 이거는 진짜 해볼만 하다. 이 판단에 딱 섰어요. 해서 이번 제 2경주, 저는 이번 경주 굉장히 강한 자신감 속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7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거의 단통에 대한 힘으로 밀어도 되는 경주라 보고 요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밀겠습니다. 거의 단통으로. 전개가 상당히 궁금해요. 과연 어떤 전개 속에서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마번이 최종적으로 형성이 될까? 아무튼 요거는 욕심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번 제 2경주는 거의 단통에 대한 욕심을 굉장히 크게 그리면서 이번 제 2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6군. 12번마 소아라 천왕은 3월달에 복귀를 세게 하고 그 다음에 팔려서 재미없게 입상을 했어요. 그때 이게 2착을 차지했고 그 당시 우승을 했던 마필이 라오나모스인데 그 말은 뭐 진짜 능력 말하는 게 그 다음 경주에서도 검증이 끝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3착을 했던 마필이 동일 출주하는 1번마 호쿠 아이즈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외곽의 12번마 소아라 천왕보다 1번마 호쿠 아이즈가 더 센 말입니다. 앞으로 더 클 말입니다. 마필을 보다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조교 때 걸음이 실전에서 모자람 없이 다 나오는 말이 있는가 하면 뭔가 좀 아쉬운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뭐 7점, 8점, 10점 넘어가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마필들은 분류를 합니다. 조교만 좋은 말. 작전마가 되죠. 그런 말들은 이제 타이밍 싸움이 되는 바람에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타이밍에서 배당을 때리는 경우가 상당히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오전 이내는 좀 달라요. 오전 이내의 마필들을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번마 호쿠아이즈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체형과 주행 자세와 밸런스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저는 보통 이런 마필들을 딱 찍어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 마필의 어떤 자세라든가 밸런스를 봤을 때는 2군까지 자신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체형과 이런 밸런스를 갖고 있는 마필들은 10마리 정도가 있으면 2마리 정도 빼고 8마리 정도는 무조건 2군까지는 가요. 1군까지 가는 거는 그 다음에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2군은 저는 무조건 간다고 봐요. 그 정도로 저는 1번마 호크 아이즈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 믿음? 이런 게 좀 있어요. 여기 지금 12마리에 출주하는데 12마리의 출주마 중 어떤 마필보다 진짜 센 놈은 1번마 호크아이즈다. 결국 타이밍의 싸움인데 저는 지난번에 충분한 복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조교는 더 단단해지고 더 힘이 붙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1번마 호크아이즈 충분히 여러분들께 믿음감 속에 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 이번 마 천지성공은 야 이거 센 말이야. 이거 뛰는 거 봤더니 이건 센 말이에요. 확실히 센 말이에요. 이거는. 지난번에 그 직전에 워낙에 뛰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외곽에서. 그러니까 이 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부드러움이에요. 그러니까 마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러워. 지금 이 천지성공의 움직임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 매니피보다 더 주목하고 있는 혈통이 뭐냐면은 이 컬러즈 플라잉이에요. 이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들을 보면 중장거리도 통하고 마필이 실패가 별로 없어. 그리고 이 능력치에 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제주도에서 그 경매 때 가격이 착해요. 의외로 착해요. 의외로 착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매니피가 평균적으로 막 7천, 8천 이렇게 하잖아요. 컬러즈 플라잉이 거기에 모자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굉장히 잘 맞는 적합성을 갖고 있는 혈통이야. 그러니까 만약 이 방송을 마주분들이 보고 계시면 마주분들은 꼭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가격 대비 가성비, 제가 봤을 때 요즘에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들이에요.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이밤마 천지성공이 딱 그렇습니다. 앞마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완성과 단단함을 갖고 있으면 능력마예요. 문제는 외곽의 10번마 금소화인데 이거는 그냥 선행마필입니다. 1억짜리 선행마. 마체가 작은 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는 앞말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굉장히 높은 단가에 사온 게 뭐냐면 혈통입니다. 부마가 포리스트 캠프고 모마가 싱그러운이야. 혈통적으로는 거의 완벽해요. 근데 이거 뛰는 거 보잖아요. 진짜 지 애비하고 지 애미의 그런 어떤 장단점을 다 갖고 있어. 장단점을, 중요한 건 장점도 갖고 있고 단점도 갖고 있어요. 장점은 뭐냐? 빠르기. 포리스트 캠프의 빠르기. 싱그러운의 근성. 대신 단점이 뭐냐? 작아. 싱그러운 자마들이 대체적으로 작아요. 물론 안 작은 말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작아. 그리고 포리스트 캠프의 자마들 단점. 너무 끌려. 전투력이 너무 세. 이게 그래요. 딱 조교 때 보면, 물 열고 뛸 때 보면 말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막 무슨 기계 같아. 기계. 말 뛰는 기계. 근데 이게 페이스 안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그게 없어. 계속 그 페이스를 계속 타. 제가 봤을 때 이거 또 선행이야. 또 선행이야. 이거는 무조건 선행이야. 그만큼. 근데 문제는 왜 불안하게 보냐면 1000m를 뛰다가 1300이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첫 거리에서 그냥 엎어질 수도 있다. 요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근데 일단 2번마 천지성공하고 외곽의 10번마 금소화는 확실히 센 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낫다 하면은 아무래도 거리 검증이 끝났고 게이트 이점도 있고 이게 7번마 천지성공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전개의 자유로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번마가 좀 낫고 10번마는 솔직히 정석으로 봤을 때 빼는 게 맞죠. 왜냐면 조그만 앞말이고 거리 갑자기 늘었고 외곽이고 끌리고. 근데 그것에 반해서 말이 전투력이 끝장이야. 그거 하나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를 합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 12마리, 역시나 12마리. 인권이가 이번 주부터 모습을 드러내죠. 자, 이번 주에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이제 조인권 기수하고 김정준 기수인데 두 명의 기수 다 그 군대 갔다가 이번에 제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어떤 감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마저 그랬어요. 제대하고 나면 꽤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김정준도 그랬지만 특히나 조인권이가 칼을 진짜 이빠이 갈았어요. 이 군대 갔다 온 기술의 특징이 뭐냐면 힘이 좋아져요.
군대에서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밥 먹고 맨날 운동만 시키는데 힘이 좋아져. 근데 조인권 기수 같은 경우는 제대를 하고 나서 지금 바로 투입이 됐던 게 아니라 그 어떤 체력 훈련이라든가 어떤 준비가 굉장히 철저했어요. 특히나 이제 뭐 트레이너까지 두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까지 어떤 트레이너를 통해서 극대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왔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조인권이는 물론 감각의 문제이긴 한데 저는 오히려 부족한 감각을 전투력으로 타고자 하는 열정 뭐 이런 걸로 채우지 않을까. 그 정도로 조인권 기수는 아마 이번 주 일요일부터 뭔가 두각을 확실하게 나타내지 않을까. 저는 아마 그 첫 번째 마필이 지상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비행은 지난번에 이게 이적 첫 번째 영체에서도 불구하고 걸음을 충분히 남겼어요. 걸음은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인권이가 되는 말을 몇 마디 타는데 그게 공통점이 다 그게 세영이가 지난번에 탔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 세영이가 이게 넘겨줬다고 얘기해도 저는 뭐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세영이가 넘겨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영이 정도 급이 되면 자기가 탔던 마필을 이렇게 다른 기수들한테 조교사가 넘겨주면 그냥 넘겨줄 수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세영이의 입김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세영이 탔던 말을 다 능력말을 얻어 타고 있다? 이거는 뭔가 세영이가 밀어내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총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번마 지상비행. 1번마 지상비행은 기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는 하죠.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에 마필도 준비가 잘 돼 있고 특히나 기수가 준비를 워낙 잘 해놓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바로 기대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파워 정상이 생각보다는 조금 별로더라고요. 조교 때 보여준 거는 상당히 좀 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경주 정리합니다. 자, 육경주 들어갑니다. 1300m 혼합 4군 6번마 위너레드. 이거는 확실히 능력 마필입니다. 위너레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2군까지 가는 것에 있어 의심하지 마라. 위너레드는 2군까지는 그냥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게 뭐냐면 이 마필이 조교빨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등치도 좀 커지고 있고 요거는 2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뭐 4군에서 위너레드의 능력을 갖고 뭐 고민을 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거 아니에요. 위너레드는 확실히 능력 마필입니다. 아셨죠? 고민하지 마세요. 위너레드는 고민하지 마세요. 확실히 능력 마필입니다. 요거는 저는 거의 단방으로 보이는데 일단 거의 단방으로 보이기는 해요. 일단 이번 주 육경주 6번마 위너레드는 확실히 능력이다.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육경주 정리를 하겠고요.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 주얼리 파크가 지난번에 참마 싱그러운 봄이죠. 그리고 주얼리 파크까지 딱 스코어 팔렸을 때 제가 뺐습니다. 주얼리 파크는 선행을 나가도 버티지 못한다. 52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선행마예요. 그냥 뭐 이렇게 높게 평가할 것도 없고요. 그냥 앞말 선행마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빠른 앞말 선행마예요. 근데 거기에 또 약점이 있는 게 이 말이 조교를 세게 하면 체중에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러니까 내구성이 약한 거야. 말 자체가.
그래서 나올 때 보면 조교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번에도 강도를 계속 조심스럽게 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승 요인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대신 지난번에 대비해서 구보량을 늘리면서 지구력을 엄청 많이 보완을 하더라고요. 1400이 아닌 1200에 내려왔다. 분명히 의미를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얼리파크는 어딘가 모르게 찜찜하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요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5번마 주얼리 파티는 어딘가 찜찜하다. 팔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 요게 이제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참마가 연투예요. 이번에 이걸 첫 번째 노림수로 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참마입니다. 참마가 인기만이니까. 과연 참마를 아무런 의심 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 자, 9번마 참마는요, 기록도 나쁘지 않고 연투도 거두고 있고. 근데 왜 느낌이 싸하냐? 사실 지난번 4월 경주 때부터 조교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능력마면요,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그 전개했으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 근데 그러지 못했어. 그리고 이번에 외곽에 나가 있고 내측에 빠른 말이 있고 무엇보다 부담 중량이 56입니다. 말이라는 게요, 55부터 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6의 참마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카리스마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이번 제8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선택을 합니다. 자칫 하면 저는 9번마 참마를 꺾어내는 그림도 그릴 수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 들어갑니다. 2000m YTM배 대상 경주 10마리의 출주. 자, 분위기를 바꾸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상 경주. 제가 최근에 대상 경주의 승부를 몇 번 가져갔어요. 몇 번 가져갔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최근에 가져갔던 승부, 뭐 가깝게는 코리안 더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가면은 뭐 국내산마 마주어 패장배도 그렇고 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대상 경주에서 마번이 137. 대가리는 계속 와. 꼬리 쪽에서 계속 지금 말리고 있어요. 제가 해마로 놓고 2번을 승부했습니다. 해마루가 지난번에 많이 팔렸죠. 근데 그전엔 어하게 팔렸어요. 2번 다 자식에 승부를 했어요, 제가. 근데 꼬리를 다 못 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마루고 최근 4번의 대상경주, 특별경주를 다 승부를 제가 했어요. 근데 4번 다 1-3착을 했습니다. 경마가 뭔가 시원하게 풀리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대상경주에서 뭔가 짜릿한 족중이 나왔을 때 그림이 딱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제 9경주 2000m 이 레이스를 마련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승부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메인으로. 이번 제 9경주 맘 먹고 한번 양껏 한번 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들어갑니다. 1700m 2등급. 제가 원래 이걸 때리려고 그랬어요. 이걸 때리려다가 솔직히 때리려다가 왜 안 때렸냐면 때려야 되는 기수가 솔직히 이제 다시는 제가 놓고 승부 안 하겠다는 기수이기 때문에 9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김옥성입니다.
3번마 라이언스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승부를 하려다가 뭐 첫 번째가 팔리는 말이고 두 번째가 옥성이고 세 번째가 못 믿겠고. 근데 솔직히 3번마 라이언스타는 지금이 2군에 올라와서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3군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많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꼭대기인데 상대들을 보니까 여기서 부러지면 진짜 욕 나온다 진짜. 아무리 김옥성 기수라도 여기서 부러지면 진짜 욕 나옵니다. 여기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상황이. 여기서 부러지면 진짜 저는 쌍욕할 수 있어요. 진짜 쌍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지금 뭐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느냐라고 볼 정도로 진짜 말은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주죠. 11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3군. 마무리까지 잘해서 기분 좋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3번마 창세를 제가 지난번에 꺾어줘야 된다. 그리고 요게 승부경주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못 맞췄습니다. 왜 못 맞췄냐? 그때 제가 백산 놓고 승부를 했는데 인기순위 1위였던 창세, 인기순위 2위였던 강성대고 다 뺐죠. 다 빼고 승부했습니다. 백산 놓고. 그래서 결국 그 경주 못 맞춘 경주인데 창세는 지난번에 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습니다. 이거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냥 선행마다. 그냥 선행마예요. 뭐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고 그냥 선행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놓고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의 선택은 11번마 호위무사. 뭐 좋은 기억도 갖고 있고 더구나 이 마필은 극단적이에요. 거리예요. 1300 이하냐 1400 이상이냐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1400 이내에서는 언제든 사정권입니다. 현군에서는. 그래서 11번마 호위무사는 의심 없다. 반대로 3번마 창세는 고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준비한 11개 경주 모두 정리했습니다. 진짜 이번 주는 잘해야 합니다. 잘하고 싶고 무조건 잘해야 되고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예상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많이 따시고요. 제가 꼭 일주하겠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